자, 그러면 윤석열 수사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이 공수처에 윤석열, 이상민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첩을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의원님? 일단 네. 직권남용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죄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검찰에서 펴왔는데 네. 제가 보기엔 약간 그 주객이 전도된 그럼요. 논리죠. 그럼요. 이건 누가 봐도 내란죄. 내란이 명백하고 내란죄가 주인 것이고 그럼요. 거기에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아유. 이게 그야말로 주객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보다 확실하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곳에 넘기는 게 맞아 보이고 물론 기소는 또 검찰이 해야 돼요. 그리고 참 그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이게 안 돼요. 지난 그러면. 정부에서 공수처 예.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제가 보기엔 너무 이게- 급조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법률이 정비가 안 돼 있어. 이게.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는 다 하더라도 결국엔 검찰을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어쨌든 검찰이 이제 손을 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뭐 이거는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 사건이니까 그거를 뭐 그렇게까지- 속칭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을 텐데. 아 근데 답답하죠 국민들 입장에. 그러니까 법률을 네. 한번 정비를 해야 돼요. 이 그렇네요. 형사법 체계가 너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사실은 엉망인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일반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사실상 큽니다. 네. 이게 수사의 최종적인 책임자 내지는 주재자가 명확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시민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아서 고소를 하거나 고발한 사건이 지금 보통 2, 3년 이상씩 가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이건 한번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요.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정비는 해야 근데 되고 그거는 그 단면이 또 이번에 나온 거죠. 그렇죠. 이거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는데 기소하려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다시 또. 검찰로 넘어가야 돼. 이건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요. 이건 공수처도 정비를- 검사인데. 그렇죠. 근데 공수처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제약이 돼 있고 이렇게 검사 몇 명, 15명밖에 없는 조직이었다니 이것도 우리가 새삼 알게 되고.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은 돼요. 예. 왜냐면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예. 이렇게 큰 사건을 수사할 인적 자원도 부족하지만 일단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뭐 제대로 그래서 해본 이게 조금 걱정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첩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뭐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뭐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내란죄를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직권남용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재판 과정에 가서 증거 인정이 안 되고 하면서 공소 기각이 돼 버리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심우정 아니, 총장은. 그래서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제가 보기엔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수사기관 간의 혼란을 네. 권한대행이 빨리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야 합동수사본부 차려라. 검경 검경, 공수처,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군 예. 수사기관 아하. 군, 경찰, 검찰까지 다 들어와서 그런데요? 합동수사본부 차려서 수사해라. 그러면 수사권이나 관할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일단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네. 군 경찰이나 군 검찰에서 수사해서 영장 청구도 거기서 군 검찰에서 네. 청구하면 되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관할권 수사권의 문제 없이 네. 빨리 그리고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문제네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아니 저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를 2번씩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걱정됩니다. 걱정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대통령하고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넘어갔는데 군 수뇌부, 네. 뭐 사령관들, 이 특전사, 뭐 수방사, 아니면 뭐 방첩사 이 사령관들은 또 검찰의 신병 확보에서 구속해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하려면은 그 군 사람들 불러서도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이게 돼.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거 기본적으로.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용현의 신병은 검찰이 데리고 있는데 네. 김용현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해온 거는 물건을 또 경찰이 갖고 있어. 있고. 이래 갖고 어떻게 수사가 돼요 이게? 이거 걱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 검찰이 뭐 하건 말건 결론은 특검이다. 아니 어쨌든 한 어쨌든- 군데로 모아야 되는 거죠. 아, 한 군데에서 압수물도 갖고 있고 신병도 그러니까요.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게- 거죠. 그래서 검찰이 뭐 경찰이 어떻게든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모아서 가야 된다. 아니 그렇죠.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예. 거기서 수사가 이루어지다가 네.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면 그쪽으로 넘겨야죠. 아, 지금도 그게 지금도 정답이에요. 안 된다. 네. 지금도 이제 너무 늦었고 지금도 빨리 합쳐야 된다. 아,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합쳐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합치는 게 먼저 우선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석동현 이 변호사나 윤석열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내란이야 소란이지 통치행위지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은 계속 버티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의원님? 그냥 그건 하는 얘기고. 하는 얘기다. 그야말로 할 얘기 없으니까 얘기 없으니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아. 그건 뭐 저는 대세에 아무 지장 없다. 아, 그래요? 근데 좀 음. 화는 나죠. 완전히 헛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 뭐 이런 화가 나는 건 사실인데 대세에 전혀 아, 지장 그래요?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고 들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도 나고 그리고 혹시 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야 헌재 가서? 왜냐하면 또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고 지금 6명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국민들은. 그 걱정 안 하셔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물론 지금 피소추인 윤석열이 임명한 거는 맞습니다만 처형도 저기 가 있잖아요. 진실화의. 그것도 박선영 맞죠. 위원장. 그건 맞는데 정영식 재판관에 대한 평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수원도 근무를 했고 서울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잘 안 봐줘요. 그래요. 예. 재판장 할 때 보면 네. 잘 안 봐주는 판사로 유명해요. 음. 그래서 그런 거에 뭐 휘둘리거나 네. 그러진 않고 이건 어차피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 실명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 합의를 볼 때 그런 게 다 소수 의견으로 기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 이게 내란죄가 안 된다는 주장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안해하고는 있지만 대세는 바뀔 수가 없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신다. 네,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다만 6명밖에 없으니까 헌재가 완전체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완전체가 좋잖아요. 완전체 뭐든지 완전체가. BTS도 완전체가 좋은 거고 헌재도 그런 거고 9명은 빨리 채워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23, 24에 이루어질 인사청문회 통해서 네. 바로 임명이 될 거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거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근데 이런 댓글도 있네요. 아니 이재용 풀어준 사람이 정영식 아니냐. 이재용 판결 생각해봐라. 집행유예 선고한 예. 거 그거는 조금 흠이죠. 제가 보기엔 그건 좀 흠결이지. 권력에 이렇게 좌우된 사람이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식. 몰라요. 재력에 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권력도 이미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근데 어제 윤석열 생일이라고 꽃바구니 들어갔다는데 헌재 이 전달하는 그 서류는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도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뭐예요? 생일 바구니 들어가고 생일 바구니 넣으면서 거기다 헌재 서류 넣어서 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술 좋아하니까 술하고 같이 넣어주면 받을 수 있어요. 술 선물인 줄 알고 딱 포장 뜯다가 수정방 박스에 탄핵 소추 의결서를 넣어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가 있었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수정방이네. 그러면서 딱 열었는데 탄핵 소추 의결서가 들어가 있어서 송달이 되는. 아니 오늘 이거 클립 잘라서 빨리 헌재에 좀 보내주세요. 이거 좀 보고 우리가 판단을 좀
전략을 좀 따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 또 회자가 됐던 게 바로 청공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예. 3개월 100일 이제 버티면 된다. 그거 믿고 있는 것 같던데요? 결국 네. 청공 믿고 있다. 결국엔 그거 믿고 있는 거로 계속 보여요. 시간은 끌어야 된다. 어쨌든 100일은 버텨야 된다. 아니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그런 무속인들의 조언을 따라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대통령실 이전 아니에요? 청와대 하루도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옮긴 거. 예. 저거 정말. 나중에 큰 사고 쳐놓은 거예요. 저거. 네, 큰 사고 치고 있고 다음 차기 버티고 있다. 대통령이 누가 용산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아유. 맞지도 않아 그게. 네. 예?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각종 그 대통령실에는 각종 통신 전자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그 이전 작업이 다 안 끝났대요 아직. 아직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게 워낙 큰 작업이라 다행이네. 그게 다 이전이 아직 안 됐대요.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이번 정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대단해요, 생각이 진짜. 들고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무속인 말 듣고 그 예. 어마어마한 사고를 쳐놨고 지금 천공이 3개월만 버티면 된다. 그 말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지연 작전 시켜서 3개월까지 끌어보자라는 건데 이거 3개월까지 걸리겠습니까? 안 걸려요. 제가 보기엔 안 얼마 걸려요. 예상하세요? 제가 보기엔 2월 말까지는 헌재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늦어도. 2월 말까지. 네. 뭐 이게 늦어도. 간명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안 자체가. 아니 뭐 할 예.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탄핵소추위원 측과 피소추인의 변호인이 신청하는 네. 증인 몇 명 정도 하고 그리고 이미 서류 같은 거는 보내라고 헌재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했죠. 국무회의 의결서나 이런 거 보내라고 했고 네. 문제는 지금 그 각 부대에 동원됐던 계엄군들의 그 출동 일지 같은 게 많이 없어진 상태인 것 같은데 네. 뭐 어딘가는 남아 있겠죠. 남아 있거나 아니면 합참에서는 어느 정도는 사후적으로라도 파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는 이게 군사 쿠데타라 그렇지 합참을 통하지 않고서 부대 이동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합참엔 자료가 다 있어야 돼요. 원래는. 네. 근데 이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한 쿠데타라 합참에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걸 사실 27일 이제 이 변론 준비 기일에 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까지 다 모아서 이제 본다라는 게 네. 헌재의 지금 계획인데 늦지 않을 거다. 2월 빠르면 말? 2월 초도 가능해 빠르면 보여요. 2월 초. 네. 그러니까 2월 초에 만약에 헌재 결정이 나면 네. 그야말로 벚꽃 대선이에요. 예. 말 그대로 벚꽃 대선. 지금 뭐 4월에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데 제가 보기엔 예. 장미 대선보다는 벚꽃 대선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벚꽃과 장미 그 사이에 벚꽃 지고 장미 피기 전 그 사이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높아 그럴 보인다. 수도 있고 어쨌든 늦어지진 않을 거다. 네, 이건 오래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요. 늦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 100일 버티기 작전 성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김영남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